그러더라도 저 해외 그 일정을 이렇게 좀 서둘러 마무리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잖아도 뭐 우리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몇 가지 좀 뭐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출국했던 것은 이토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 정부 관광연맹 10개국, 동남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가진 그런 연맹체인데요.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가 의장을 맡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그 연맹이 이번에 이제 20주년을 맞아서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의장국 대표로서 참가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참가했고, 거기 참가해서 뭐 2024 청소년 유스 올림픽 또 세계 2023 세계 살림 엑스포, 강원도 세계 살림 엑스포, 2026년 ITS 총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하고, 특히 강원 특별자치도가 됐다는 것, 그것이 그 연맹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본래 오늘 저녁까지 그 일정인데 중요한 일정은 어제 저녁까지 끝났고, 오늘 이제 그 현지 시찰 일정이기 때문에 또 뭐 국내에서 처리해야 할 일도 있고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입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그 며칠 동안에도 이제 강원도에 있는 우리 직원들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해왔고, 바로 오늘 오전에 우리 경제부지사가 강원도에 더 진전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도 우리 강원도는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변제 일정까지 밝혔는데, 오늘 밝힌 거는 연내 다 채무 이행하겠다. 12월 15일까지 이행하겠다고 변제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저하고 당연히 다 상의한 거고요. 지금 막 귀국해서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그 BNK 등 채권단에서 강원도의 그 입장을 환영하고 채권단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법적 대응 이런 것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강원도가 회생 절차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I1 제1차가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용도 경색이 됐고요. 그럼 어떤 입장이신지부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요. 이렇게까지 일이 좀 크게 번지고 또 여러 가지 금융 불안이 좀 초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그 유감의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처음 회생 절차를 할 때도 저는 보증 책임을 이행하겠다. 그런데도 금융 불안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1차 만기일인 내년 1월까지 갚겠다고 했다가, 그래도 기왕이면 금년 내로 그게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다는 것을 듣고 오늘 이제 힘들게 그렇다면은 12월 15일까지 다 변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I1 제1차 부도 이제 이런 좀 이제 구체적인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금방 그 청구가 된 거를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까지 4개월치 이자를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이미 납부했다는 거는 그 채권자들도 그 정도 기한의 이익을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거 다 싫다, 당장 갚아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이제 존중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밝힌 거고요. 그것은 서로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회생과 디폴트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데서 온 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생법에 의하면은 보증 채무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네. 보증인이 회생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 발언 자체가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비춰질 거라고는, 그리고 기한 이익 상실의 사유가 될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하신 건가요? 그게 그 직전까지 그 채권단 그 금융회사하고 좀 협의를 해왔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것을 청구할 줄은 예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행체 측에서는 협의는 하고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이자를 이미 다 납부를 했었고 그 불과 몇 달 동안 회생 절차 내에서 본 채무를 줄여보려고 한 겁니다. 보증 채무가 아니고요. 본 채무. 중도개발공사가 관리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니까 그걸 회생 절차를 거쳐서라도 본 채무를 어떻게든 줄여보자. 그게 안 되면 보증 채무가 다 이행이 돼야 하니까 그렇게 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이번 발표가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셨던 건가요? 글쎄, 그거는 이제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보증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설득해오는 과정 중에 좀 우리로서 약간 의외의 그런 사태가 생긴 겁니다. 사실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서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네. 이번 발표 전에 제가 알기로는 법무법인과도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리고 도지사님께서는 정무위원도 하셨었는데 이걸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는지. 글쎄, 궁금합니다. 책임을 그렇게 자꾸 따지려는 것보다 이미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우리 강원도로서는 정말 이제 할 만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번제 계획도 다 밝히고, 채권단에서도 그 정도면 좀 인정한다. 어떤 법적인 이런 것도 일단 좀 중단하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는 좀 이 금융권이 속히 좀 안정을 찾도록 다 같이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채권 시장 경색에 좀 책임 소재가 있다는 지적이나 비판도 좀 나오는데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조금 밝혀주시면. 글쎄, 저희는 이 레고랜드와 관련돼서 강원도에 빚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이 강원도민의 이 부담을 좀 줄여보려고 했던 노력의 일환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금방 금융권이 좀 불안해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모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부터 보증 채무 안 갚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 갚습니다. 제가 법조인입니다. 보증 계약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누차 이야기했는데 좀 자꾸 좀 믿어주지 않고 그래도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며칠이 흘러갔는데 이제라도 12월 15일까지 전액을 다 상환하겠다. 강원도 이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음에도 어떻게든지 자금을 마련해서 다 갚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좀 빨리 안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강원도 재정 상황은 그러면 올해 이렇게 상환을 다 해버리면은 재정 여건은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여력이 있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그게요. 완전히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천억 원을 또 우리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부분, 또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또 조달을 해서 일단 이거는 안정화 시켜야 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 다른 지자체까지 좀 연쇄적으로 피해가 가게 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금융시장 불안이 그래도 진화가 좀 안 되면 다른 대응책들 또 생각하신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시도지사 협의회장 이철우 경북지사와도 이제 통화를 했고요. 베트남까지 전화 주셔서 통화했고 17개 시도지사들이 다 같이 절대 보증채무 확실히 갚으니까 국민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공동 선언문까지 만들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명을 해서 보냈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도 또 긴급 또 아주 강력한 그 대책을 내놨고 강원도 변제까지 하겠다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고 또 다른 시도지사들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언론에서도 이거 자꾸 아직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이게 좀 심리적인 거니까 이제 좀 이게 좀 한 고비를 좀 넘겼다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총리랑 통화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1차적으로 1차 만기일인 1월 말까지 갚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리고 나서 중앙정부의 이제 대책이 또 휴일에 발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기왕 갚는 거를 조금 연내로 갚을 수 없겠냐 강원도가 그런 것을 좀 의논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예산이라는 게 항상 모아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쉬운 일은 아닌데 저희가 그래서 긴급 그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연말에 그렇게 해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나마 추경만 편성한다고 없는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늘 해오던 그 가을에 하는 2차 추경을 제가 안 하고 돈을 아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이런저런 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좀 재원을 확보해 놓자 해서 추경을 한 번 안 한 게 있어서 그나마 이번에 긴급히 마지막 추경을 편성해서 좀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50조 원을 이제 금융시장에 내겠다고 했었는데 좀 어떻게 책임감을 느끼시나요? 보시나요? 좀 미안하죠. 네, 어찌 됐건 전혀 이제 본의가 아닌데도 좀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 그래도 이 사태를 잘 마무리하고 레고랜드로 인한 빚 이걸 또 이제 어떻게 또 관리할지 그런 것을 계속 고민해 나가야 할 겁니다. 해결하겠다, 미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 도가 몰랐다, 기한이익 상실 이유를 갖다 몰랐다라고 하는 게 잘 납득이 좀 안 된다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우리가 그 회생 그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좀 협조해 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 금융권에서 있는 것은 이게 법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금방금방 바뀌는 거라서 저도 이번에 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저야말로 정치적인 제가 무슨 전임 도정을 그렇게 비판하고 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좀 제발 우리 레고랜드 빚 좀 누가 갚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우리 지금 저에게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게 다 강원도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그걸 공격해서 이미 다 물러난 전임 도정을 공격해서 저한테 되게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회생안 발표를 갖다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만기가 자동으로 어쨌든 만기 협의가 됐을 거고 그러면 이런 사태까지 자,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저런 거 없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1년 뒤에 그 보증채무 제 판단으로는 2천억 원은 고스란히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그보다 더 먼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보유 재산 매각 같은 것을 적절하게 하면 그 원래 갚아야 했던 1년 뒤에는 마이너스 2천억 원보다 훨씬 더 남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부개발공사에서는 이 빚을 갖다 갚을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네. 수고드렸습니다. 이사님 씨.